아침에 잠 깨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하라. 예,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초로쌤의 서유교실 초로 이웅구입니다.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은 리을이 들어간 글자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라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라자 썼습니다. 라자에도 리을이 요 간격이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요, 요것도 이렇게 요 리을하고요,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이 위치가 이렇게 높이가 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이 세로획이 여기까지 있는데 요거를 3등분 했을 때, 자, 3분의 1, 3분의 2 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이 3분의 2쯤 걸쳐 있으면서 리을의 높이랑 맞으면 괜찮은 글씨가 됐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요, 여러분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꼭 궁천 가면서 좀 올라가야 됩니다. 이렇게. 여러분 그걸 너무 직선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글씨가 처져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. 한번 또 다른 글씨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썼습니다. 합쳐서 써봤습니다. 일단 글자는 간격이 좀 맞아야 되고요. 넓이가 맞아야 되죠. 그 다음에 이 니은은 세로획에 이게 맞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레자의 첫 번째 이 세로획은 리을보다 많이 크지 않게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이렇게 세로획이 많이 길면은 모양이 좀 없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길게 써놓으면은 그 두 번째 세로획을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? 만약 이렇게 써놓으면요, 이게 좀 길어도 이게 글씨가 예쁘지가 않지요. 그래서 첫 번째 세로획은 리을보단 너무 길지 않게 쓰는 게 좋습니다. 리을의 높이랑 비슷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. 자, 또 다른 글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라자 써봤고요. 여기 레일자까지 써봤는데요. 아무래도 레일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세로획은 짧게 그어야 된다는 거고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넓이 맞추는 거고요. 자, 라자 보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라면이래요. 첫 번에도 라면 얘기를 했는데요. 저도 이게 라면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먹지 못합니다.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라면을 먹고 싶은데 아내는 먹지 말라 그럽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은 이걸 라면을 이제 몰래 어디 갔을 때 몰래 먹어야 되는데, 여러분 이 라면을 한 개 끓이면 먹어볼 게 없어. 한 개 끓이면 좀 젓가락만 한번 잘 집으면 이거 뭐
두 젓가락도 안 돼, 이거. 그죠? 그 먹으나 마나야. 그 두 개 끓이는 거, 두 개. 그죠? 두 개 끓여야 돼. 요새도 있잖아요. 저 친구랑 짜장면 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싶잖아요. 그러면 왠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도 보통 시켜 먹기 싫어. 곱빼기 시켜 먹고 싶어. 그죠? 그래서 곱빼기만 시켜 먹다가 최근에는 진짜 곱빼기 안 시켜요. 왜냐면 이제 보통만 시켜 먹게 됐어요. 양이 좀 줄었나 봐요. 근데 이게 라면을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하여튼 라면을 두 개 끓여. 그죠? 그래가지고 먹고선요. 봉지 하나 감춰야 돼. 왜냐면 아내가 본다면 한 개 끓여 먹었다 그래야지. 그 두 개 끓여 먹으면 욕 먹으니까. 에? 한 개. 한 개 봉지 한 개만 남겨놓고 한 개 감춰야 돼요. 그렇게 끓여 먹던 라면인데 요새 라면도 자주 먹지 않고요. 또 그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당기지가 않네요. 이 라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. 여러분 시골 할머니 이게 이 생각이 좀 하네요 또. 시골 할머니들은요. 집에다가 뭘 사다 놓냐면 파스 사다 놔 파스. 그 파스가 뭐냐면 이게 그저 아픈 데 갖다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옛날에 머리 아프면 이마에다 붙여. 예? 그리고 배가 아프면 배꼽인데 붙이는 거야 그냥. 예? 그다음에 멀미하면 멀미한다고 또 붙이고 무릎은 아픈데 그냥 아프면 갖다 붙이는 게 파스야. 그죠?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서예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요. 그래도 아무 때나 그냥 아무 데나 갖다 파스 붙여 할머니처럼 글씨를 또 너무 서법에서 너무 어긋나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. 그래서 할머니도 파스 붙이듯이 그런 서예는 아니고요. 조금 서법에 맞춰서 너무 거기 또 그냥 이게 힘들게 하지 않고 그렇게 써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수다 떨면서 멋지게 써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다음엔 러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자 써봤습니다. 올려 밀었고요. 형태가 좀 맞게 예를 들면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엽사더리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꼴로다 이게 글씨가 되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. 글자 형태가.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이야기해서 쓰다 보면요. 다시 말해 이거 붓이 마른 걸 모르고 그냥 쓰면 잘 안 돼요. 네자 썼고요. 첫 번째 건 좀 짧게 긋고요.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길게 긋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럽자를 한번 쓰려고 합니다. 럽자까지 써봤습니다. 또 하나 더 써볼까요? 여러분 요런데요.
요게 예를 들면 요게 리을을 쓰시면요.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기 힘이 빠져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 이렇게 만날 때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잘록하게 만나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만약에 전에도 전번 서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박하게 이게 두껍게 가서 이렇게 만나면은 글씨가 모양이 안 나요. 그러니까 글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지나가주면 이렇게 잘록한 모습이 나와야 이렇게 그래야 글씨가 예뻐지는 거예요. 이렇게 투박하면은 예쁘지 않죠. 힘을 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붙는 거,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맞춘 거고요. 넓이, 요거 전부 넓이 신경 쓴 겁니다, 이게. 그리고 요 여는 전에 이거 배운 시간에 있었죠.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. 이렇게 여를 쓸 때, 여를 쓸 때 이렇게 민 게 아니에요. 그죠? 이런 식이 아니죠. 하나는 위로 찍고 하나는 이렇게 똑바로 밀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 위로 이렇게 찍고 똑바로 찍은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, 그걸 꼭 마음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럽잘 또 보니까 또 할 얘기가 좀 있네요. 제 친구가 스님인데 스님. 예? 스님인데 주지요. 충청도 그 옥천에 있는 어느 사찰의 주지 스님입니다. 근데 제 친구니까요. 학교 친구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집에도 찾아왔고 막 이랬는데요. 그냥 친구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거기 이게 나라를 위한 무슨 구국 무슨 법회인가 뭐 거기 하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대통령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. 그래서 친구 주지 스님이니까 별로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그 친구 주지 스님이 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부러울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. 그 스님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. 예?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럼자도 써봤습니다. 일단 전 시옷은 세로획 바로 옆에 거기서 주로 합니다. 시작을 시옷을 그렇게 합니다. 이것도 넓이는 맞춘 거고요. 자, 이것도 이렇게 하고요. 자, 이것도 넓이 맞춘 겁니다. 자, 아까도 말한 요거 첫 번째 세로획은 짧게 쓴다는 거, 여기 짧게 쓴다는 거,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는 로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꼴 약간 내시고요.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잘록하게 이렇게 만나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, 여기 힘이 있어야 되죠. 이렇게. 자. 그다음에 미음에 점하듯이 이렇게 딱 찍어서 힘을 살그머니 빼면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. 그다음에 가로획을 합니다. 그래서 뒤쪽엔 위로 올리듯 해서 45도로 가가지고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. 자, 로자를 썼습니다. 자, 좀 올라갔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넓이 맞췄습니다. 네, 이렇게 쓴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
여러분 자꾸 기억이 나라고 왜 또 한 말을 자꾸 하나 그러는데 제가 이론적인 것을 이렇게 뭐 노트에 해놓고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저절로 그냥 그게 이제 손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러자 쓸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잘록하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. 예, 요걸 말씀드렸고 여기는 좀 여기 약간 힘이 모아져 있게 통통하게 써져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리을을 중심에서 봤을 때, 리을을 가운데서 봤을 때 이 글씨가 왼쪽은 길고요. 오른쪽은 짧은 거죠. 가로역은 항상 왼쪽을 길게 한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 좋겠습니다. 묘자 썼습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러자 쓸 때 럽자가 뭐 이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좀 잘린 적도 있었어요.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. 율자 이렇게 끝에 맞추고요. 요 넓이가요. 여기 넓이가 이게 전부 이렇게 좀 맞는 게 좋아요. 이게 이 간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 저 글씨가 예쁘지가 않아요. 이게 좁았다 넓었다 하면 안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맞은 겁니다. 이렇게 대충 맞은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은 거죠. 이렇게 맞은 겁니다. 자 이렇게 쓴 겁니다. 제 친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검찰청 같은데 대검 같은데 이렇게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법무사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. 참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. 뭐가 좋으냐면요. 그저 생활 법률 같은 것도 그냥 답답하면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거 이거 이러고 뭐 그냥 머리에 든 게 그냥 법 지식이 확 나니까요. 그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야. 그래서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. 그 친구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법률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조언해 주면서 지역에서 아주 유지로 이렇게 대접받고 아주 추앙받고 사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. 이 율자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네요. 이 법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로자는 또 할 얘기가 또 있죠. 이 로자는 한자로 요렇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. 이런 거. 요거죠. 요거는 뭐냐면 로자가 무슨 로자냐면 이게 길로자죠. 길로자 길. 그 옛날 중국에 뭐 보니까 그때 아마 이때 같아요. 이렇게 이게 당대야 당나라 때 당대 그때 이제 있었던 일 같은데요. 그때 이제 어느 사람이 산속에서 이 산속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지.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진짜 뭐 우리나라도 강원도 같은 데서 잘못해 산에 들어가면 이 숲이 많이 우거지면 집을 못 찾아올 수 있대요. 굉장히 위험한 거죠. 그러니까 그때 당시 더군다나 옛날에 그랬나 봐요. 그래서 길을 잃었는데요. 길을 잃고 내려오는 길을 잃고 이게 헤매는데 거기 이제 그 산속에서 어느 선사를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산에 기거하는 그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
제가 이거 집으로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산속에 사는 그 선사가 가르쳐준 말, 한자로 세자를 가르쳐준 거예요. 세자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하고요. 그죠? 그 다음에, 이게 뭐냐면, 수류거. 응? 수, 나오나요? 거. 응? 예, 수류거. 근데, 이게 뭐냐면, 그냥,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, 뭐냐면, 흐름을 따라가라고요. 예?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라. 따를 숫자 해가지고요. 예? 흘러가는 것을 따라가라. 이제 그런 거예요.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냐면은, 산속에서 물이 이게 흘러가잖아요. 산에 물이 흘러가는데, 물이 산으로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. 그죠? 그 물이 흘러가서 계속 물을 따라가다 보니까, 결국 동네로 내려왔다. 그런 거거든요. 예, 이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산속을 헤매는 거 좀 어려운 일이 있죠. 예? 절망할 때가 있고요. 진짜 앞이 캄캄할 때가 있고요.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때 예? 그 선사의 말처럼 수류거 흘러가는 걸 쫓아가라. 예? 결국 흐름을 따라가라. 그런 말처럼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서 거기 가면은 왜 그 전날 그냥 여러 가지 고민거리 있어가지고 밤을 막 지새우고 그러는데 아침을 맞아보면 또 어떤 게 있죠? 또 아침에 그날 또 살아보면 그 어려움들이 다 풀려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 힘든 거 있지만 흐름을 따라가서 꼭 여러분이 목표로 했던 걸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여러분 즐거운 서예 시간이 되셨나요? 오늘은 리을이 들어간 글씨를 좀 써봤습니다. 오늘 하다 보니까 시골 할머니 파스 얘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라면 얘기도 해봤고, 수리거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격려의 힘을 얻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초로쌤의 서예 교실을 마칩니다.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봬요.